2024년 5월 롯데 자이언츠는 KBO 리그에서 눈부신 상승세를 보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활한 안방마님 유강남이 있었는데요. 시즌 초반의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 감독님을 뵙기도 죄송할 정도였다는 유강남은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연습을 거듭하며 재기를 노렸고 결국 부활에 성공해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타격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롯데의 도약을 이끌고 있죠. 유강남의 부활은 롯데의 전반적인 성과와 맞물려 팀의 상승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유강남의 성공적인 반등과 함께 롯데 자이언츠는 하위권에서 벗어나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역시 유강남의 놀라운 활약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5월 들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안방을 든든하게 지키며 타격 페이스까지 끌어올린 유강남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팀의 성과와 맞물려 그의 부활이 롯데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유강남은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 4월 2일 대전 한화전부터 8경기 연속 무안타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이 1할 1푼8리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4월 14일 고척 키움전에서는 1사 만루 3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다음 이닝에서 교체되고 말았죠. 유강남은 결국 다음날 1군에서 말소되었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그의 타율은 24타수 1안타 4푼 1리에 그쳤습니다. 80억 FA 선수의 기록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4월 30일 1군에 복귀한 유강남은 조금씩 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5월 3일 대구 삼성전을 시작으로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회복했는데요. 5월 22일 기아전에서는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4월 2일 이후 처음으로 2할대 타율에 복귀했습니다. 5월 들어서부터 유강남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5월 한 달 동안 타율 2할 7푼 9리, 4홈런, 11타점, OPS 0.831의 성적을 올렸죠. 비록 평균적인 기록일 수 있지만 4월의 부진을 고려하면 상당한 반등인데요.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유강남은 타율 3할 5푼 3리를 기록하며 홈런 3개와 장타율 9할 4푼 1리로 맹활약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5타석 이상 들어선 선수 중 박동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죠. 주중 첫 경기부터 유강남의 방망이는 뜨겁게 돌아갔는데요. 5월 21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팀이 4대1로 앞서던 8회 말 상대 투수 김민재에게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유강남은 낮은 패스트볼을 걷어 올렸고 이 타구는 라인 드라이브로 관중석에 꽂혔는데요. 유강남의 한 방으로 롯데는 마무리 김원중을 아낄 수 있었죠. 다음 날에는 2루타를 포함해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조율했는데요. 5월 23일 경기에서는 사직야구장 개장 후 10번째 장외 홈런을 터뜨리며 자신의 파워를 과시했고 기아 타이거즈전 수입을 이끌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에서는 대타로만 나오며 휴식을 취한 유강남은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는데요. 25일 경기에서 그는 팀이 5대6으로 뒤지던 8회 말 상대 필승조 김재윤에게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솔로 홈런을 기록했죠. 이어진 박승욱의 결승포로 롯데는 7대6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유강남의 이러한 활약에 김태형 감독도 만족감을 표현했는데요. 김태형 감독은 유강남의 홈런은 나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강남이가 뒤쪽 타선에서 큰 거 하나씩 쳐줘야 타선에 힘이 생긴다. 타격 페이스와 타이밍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칭찬했죠. 유강남 본인도 최근 활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는 타이밍이 좋으니까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 같다며 지금 잠깐 잘 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감을 유지하면서 들뜨지 않고 똑같이 준비하고 루틴을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강남은 김태형 감독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며 감독님이 기대하신 부분은 하위 타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을 텐데 그걸 못했으니까 죄송했다고 고백했죠. 그는 이러한 죄송함을 연습으로 승화시켰는데요. 매일 연습하고 쉬는 날에도 연습하고
원정 갔다 와서도 연습했다며 감독님이나 주위에서 도움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즌 초반 압도적 최하위였던 롯데는 5월 들어 승률 2위에 최근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로 반등하며 8위 한화 이글스와 승차 없는 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타선에서 전준우나 정훈, 손호영 등이 빠진 상황임에도 오히려 다득점 경기가 이어지고 있죠. 한편 롯데 자이언츠의 좌승사자 찰리 반지는 내전근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되었는데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롯데 입장에서는 초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지는 올 시즌 11경기에 등판해 3승 2패, 평균 자책점 3.5를 기록 중인 명실상부한 에이스인데요. 특히 롯데가 최악의 스타트를 끄는 뒤 5월 들어 12승 1무 7패의 좋은 흐름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탈이라 더욱 치명적이죠. 당초 롯데 구단은 반지가 한 차례 등판만 걸으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검진 결과 상태가 꽤 좋지 않게 나왔고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반지가 마운드로 돌아올 때까지는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지는 결국 빨라야 6월 중순 회복세가 더딜 경우 6월 하순까지도 복귀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조금씩 성적과 함께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던 롯데에게 에이스의 이탈은 매우 뼈아픈 상황이죠. 주축 선수들의 이탈도 분명 치명적이지만 에이스 투수의 이탈은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야수들의 경우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순 없으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이 갖춰져 있는 반면 선발은 롯데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롯데가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좌승사자 반지와 안경에이스 박세웅, 사직예수 에런 윌커슨이 모두 7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눈부신 활약이 있었죠. 문제는 나머지 선발진에 있는데요. 올해 4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나균환이 10경기에서 1승 6패, 평균 자책점 7.49로 크게 허덕이고 있고 5선발의 경우 이인복이 거듭된 부진 속에서 2군으로 내려가면서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지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선발진의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롯데가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점이 있다면 최근 5선발 후보들에게 등판 기회를 주면서 테스트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이죠. 지난 25일 삼성전에서 역투한 특급 유망주 김진욱이 당분간 5선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세웅, 윌커슨, 나균환, 김진욱으로 이어지는 로테이션을 유지한다면 반지의 공백은 누가 메우게 될까요? 현재로선 최고 155km를 던지는 파이어볼러 유망주인 이민석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난해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을 통째로 날렸던 이민석은 올해 2군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면서 한 차례 1군에 부름을 받았고 지난 19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민석은 첫 등판에서 손가락 멍 증세로 3.1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요. 이후 지난 26일 2군 마운드에 올랐고 이민석은 기아 타이거즈 2군을 상대로 최고 150km의 볼을 뿌리는 등 3이닝 동안 투구수 49구, 3피안타, 1볼넷, 4탈3진, 1실점이라는 결과를 남겼죠. 이인복이 지난 25일 2군에서 4이닝 8실점으로 부진한 것과 반지가 26일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것을 고려했을 때 선발 로테이션의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대체자를 찾는다면 이민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100구를 뿌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6, 79선에서 4이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롯데는 주축 야수들이 대거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강남의 부활과 어린 선수들이 똘똘 뭉쳐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마운드에서 유망주들이 보여줄 차례가 되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